문해력 IQ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독해력입니다. 아까 전에 문해력 IQ 테스트 항목 5가지 중에 3가지가 무려 독해력에 해당되는 영역인데요. 읽고 사실 추론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독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카이저 엑스칼리버 시험에서도 독해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독해력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다른 영역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독해력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이제 특목 자사고 입학을 고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은 이 자료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외대 보고 다녔던 제 학생이 중학교 때 읽었던 도서 목록입니다. 이제 생기부에 적은 도서 목록인데요. 어머님들 여기 보시면은 책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카이저에서 수업하는 도서인데요. 그거 외에도 다시 보시면은 일단 영역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이 학생은 외대에 입학을 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읽은 책은 의학, 과학과 관련 책만 읽은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조금 난이도 있고 어려운 책들도 많고 좀 읽기에는 분량이 좀 버거운 책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우리 내신 관리 해야 되고 고등학교 들어갈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없을 때 이런 책들을 짬짬이 계속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독해력이 없다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겠죠. 자, 두 번째로 이 학생의 경우도 볼까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도 이렇게 외대 보고 다녔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중학생 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외대 보고나 하나고와 같은 특목고를 가는 학생들은 이런 식의 고난도 책을 읽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입학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난도의 책을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읽으려면, 특히 중학교 시절에 읽으려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 자체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만이 이런 식의 생기부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독해력이 부족합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 우리 아이의 독해력은 꽤 괜찮으신 것 같으실까요? 네.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 우수한 학생들이 학부모님들만 모이셨으니까 그러실 것 같으신데요. 자, 그런데 좀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자, 왜 우리 아이들의 독해력이 부족할까를 살펴보니까 한 5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휘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독해하라고 하면 모르는 영어 단어 형광펜 치면서 엄청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런데 국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한강피면서 열심히 외우나요? 그런 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말이니까 뭐 대충 이해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뭐 어릴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은데, 한국어니까 읽을 수 있어, 가나다라 읽을 수 있으니까 하고 넘기면은 결국 전체 내용을 이해했니? 라고 하면은 그냥 뭘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이것만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책은 많이 읽었는데 우리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책에 이제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쉬운 책 위주로 많이 읽히면은 이 아이가 나중엔 또 어려운 책도 곧잘 읽겠지라는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쉬운 책을 많이 읽히신 경우예요. 쉬운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난이도 있는 책으로 바꿔주시는 게 중요한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 아이가 책 읽는 거 싫어할까봐 걱정되고 우려되는 마음에 쉬운 책만 계속 읽히게 하다 보면 독해력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어학원에 가면은 지문 어떤 부분 딱 발췌해가지고 여기에서 문제 4개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어학원 특히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 국어 문제는 잘 푸는데 책 전체를 읽어보라고 하면은 내용 너무 많아요 막 이래요. 일단 분량 많은 거에 부담스럽고 못 읽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책 내용 전체를 이해했냐라고 하면은 읽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을 읽지 않는 독서 습관이 어릴 때부터 갖춰지면 독해력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설 좋아하니까 문학만 읽어야지 라고 해서 문학만 계속 읽으면은 나중에 비문학, 뭐 국어 말고 뭐 과학이나 뭐 우주 이런 거 읽어보라고 하면은 재미없어. 안 읽어요.
근데 아까 특목고 생기부 보셨듯이 특목고에 가기 위해서는 원하고 좋아하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한테 읽으라고 하면 강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도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보면은 특별한 배경 설명이 없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쏙쏙 이해가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분야에 대해서 막 강연을 듣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은 좀 무슨 소리지? 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배경 지식,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초등학생일수록 사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면서 이렇게 자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려운 배경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많지 않은데 어느 순간 책에서는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런 배경 지식 없이 탁 이렇게 개념부터 들이밀면은 아이가 지레 겁을 먹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독해력 키울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카이저와 같은 학원이 있기 때문이죠. 자, 물론 독해력은 하루아침에 바로 키울 수 있다라고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독해력은 당연히 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완독하도록 이제 숙제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연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년 그리고 성장 수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난이도 있는 책들을 학년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기본 어휘가 부족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어휘 학습해오고 학원에 오면은 테스트를 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는 시간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숙제로 이제 독해력 테스트 하는 오픈북 형태의 시험 테스트를 집에서 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5번째는 배경 지식. 수업 중에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아이한테 넣어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와서 책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말하기입니다. 자, 말하기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참 많은데 저희는 어쨌든 특목 자사고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특목고에 입학을 하려면은 자소서랑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면접 볼 때 어떤 게 중요할까요? 자신감 있고 뚜렁뚜렁하고 면접관을 잘 쳐다보는 눈빛과 자신감과 기세만 있으면 면접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느 정도 말하기 스킬이 뛰어난 말하기 능력이 있어야만 면접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 갔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고 이제 특목고에 가면은 다양한 토론이나 활동이 많은데 이때에도 말하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칼리버 3부에서도 스피치 능력을 테스트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9월 27일 외대보고 입시 설명회에서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왔는데요. 면접에서의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첫 번째, 독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독서 활동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두 번째에는 나만의 개성, 특징 차이가 있는지를 면접에서 얼마나 잘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 5번째는 다양한 관점으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지, 이런 항목들을 면접에서 말을 하는데요. 평소에 그냥 준비된 거, 텍스트 줄줄줄줄 읽기만 했던 친구라면 이런 면접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따로 답을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고에서 엄청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동아리인데요. 이런 특목고에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면접 같은 것도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인기 많은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활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내 고등학교 생활 이제 어떡하나 이런 그런 좌절감에 엄청 힘들어 하는데요. 이런 동아리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동아리 면접을 보고요. 면접을 보고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 토론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하기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런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목고에 가서는 동아리 활동이 필수입니다. 이걸 하기 싫다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우리 아이 공부는 잘한다라고는 좀 생각하시지만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는 먼저 아이한테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 주절주절 떠오르는 대로 횡설수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을 이야기해봐 라고 했는데 그 주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가 똘망똘망하니 이렇게 어른이 물어보면은 이렇게 또롱또롱하게 막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면은 막 지나가신다 할머니들이 오죠. 어이구 내 강아지 이렇게 우리 아이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 너는 커서 나중에 장군 되겠어 장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런데 칭찬받는 건 좋은 경험인데 아무 말을 하는 것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나는 아무 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말버릇으로 남아요. 근데 그게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 말버릇이라는 것은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읽기식 발표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것만 읽어보는 거죠. 이런 것만 하고 이제 자유롭게 생각을 얘기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거의 해보지 않은 경우도 말하기 능력이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 내가 말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 이유가 내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발표해보겠다라고 하는 경험이 없을 때 이게 사실 이건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내가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니 말을 더 안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카이저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의 솔루션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책을 정확하게 읽는 독해력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독해를 기반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게 합니다. 자,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말을 해봐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을 하는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스키마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글을 읽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저희 이제 질문을 듣고 학생이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는 하브루타 형태의 수업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시문이나 책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토론 당연히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 기간에는 모의 재판이나 모의 유행과 같은 다양한 토론 수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사고를 구조화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저희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글쓰기입니다. 저희 카이저가 글쓰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는 글을 쓰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글을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우리가 직접 글을 쓰는 것보다 AI가 글을 써주는 게 더 익숙한 시대인데 우리 초등학생들부터는 그냥 AI와 같이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내가 하는 것보다 AI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하다라는 게 이미 익숙화된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글쓰기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초등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조금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중학교에 가면은 내신 수행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자, AI로 초등학교 때는 AI의 도움을 받고 엄마 아빠 찬스로 집에서 엄마 아빠 도움받아서 글을 어느 정도 썼어요. 그랬는데 중학교에 가면은 중학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주고 직접 이 시간 내에 다 써 라고 하세요. AI를 찾아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이 오롯이 아이 혼자의 실력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여기 내신 수행평가 문제 보시면은 어떤 주제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정한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글을 써라. 그리고 여기 완성된 모범 답안을 보시면 거의 1000자 가까이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 갔는데 그 전에 천자 글쓰기 해본 경험도 없고 서론, 본론, 결론이 무엇인지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떡하니 국어 수행평가라고 이런 문제를 줬어요. 아이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왜 나는 이런 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비단 국어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가면은 뭐 도덕도 그렇고 사회 영역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과제가 수행평가로 제공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글쓰기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글쓰기 실력이 좋지 않다? 내신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 특목고 자사고에 입학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목고 같은 데 가려면은 그냥 단순히 독후감을 쓰는 걸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써야 합니다. 자, 요거는 사진 찍어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외대부고에 입학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외대부고 입학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하니까 찍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자소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소서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들을 어떻게 잘 쓰느냐, 어떻게 잘 보정해서 쓰느냐가 사실 자소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심 분야가 의학이에요. 나는 의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직접 읽어보고 정리해보고 분석해보고 해서 PPT로 발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해력 IQ 중에서 말하기 능력에 해당하고 독해력 벌써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미래의 항암 치료 연구를 위한 주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보고서도 썼어요. 글쓰기 능력 여기 더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창의적으로 과제를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서 나의 인성은 어떻게 자랐고 나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이 자소서 하나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외대부고 하나고의 인재는 문제 잘 푸는 아이가 아니라고 했죠. 인성, 창의력, 자율성이 뛰어난 아이, 그런 문해력 IQ가 높은 아이를 뽑겠다고 했는데 이 자소서를 보면은 이 아이의 문해력 IQ가 높다라는 게 한 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소서만 써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운이라는 책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쓴 탐구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 아이가 특목고에 갔는데 자유론이라는 책을 태어나서 처음 읽었다. 이런 글을 바로 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자유론이 어떤 책이 되었든 탐구 보고서라는 형태의 글을 써본 적도 없는데 기숙사 생활하면서 책을 읽고 이런 거 써오라고 과제를 받았다. 엄마인 내가 달려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아이 혼자서 해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학생만은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학생도 똑같이 자유론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작성을 한 글이에요. 대학교 논문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런 글쓰기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은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탐구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책을 읽고 배경을 이해하고 책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탐구 보고서를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또 보여드리는 예시는 한 학생이 얼마나 다양한 글을 작성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외대부고에 동아리 활동하면서 쓴 동아리 보고서 이런 형태의 글을 또 쓰고요. 다음으로는 이거는 융합과제 연구 신청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는 융합과제를 진행하겠다라는 글을 또 씁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글쓰기죠. 이런 식으로 R&D 연구 보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지금 한 학생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글을 썼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 아이가 이제 특목 자사고 입학하기 전에 이미 이런 형태의 글을 다양하게 써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특히 특목 자사고에 입학을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글쓰기를 해보는 연습을 그 전에 미리 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써요. 슬픈 현실이지만 정말 글을 처음에 저희 엑스칼리버 시험 치고 들어온 친구들도 처음에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갈피를 잘 못 잡는데요. 왜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쓰는지 저희가 조금 심도 깊게 확인해 보니까 이건 한 6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은 당연히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독후감 위주로만 글을 많이 써본 경우예요. 독후감 형태,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형태의 글만 계속 쓰다 보면은 논증 형태나 다양한 글을 쓰지를 잘 못합니다. 세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글쓰기의 구조를 모르는 경우인데요. 이건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는 뭐 3층짜리 지을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다. 이 건물의 용도는 뭘로 해야지라는 걸 하는데 이 구조 없이 쓴다는 거는 일단 벽돌이 있네. 쌓아볼까? 건물이 만들어지겠네. 하고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재료는 떨어져서 미완성 건축물로 남아있는 경우, 그게 바로 서본결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이고요. 이 벽돌이 쌓다 보니 벽돌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 밑에 네 번째 배경 지식과 스키마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휘력, 표현력, 문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친구들 혹은 쓰던 글만 쓰던 친구들 혹은 틀린 표현을 고치지 않고 계속 쓰던 친구들은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틀린 대로 계속 쓰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희 카이저 말고 그 전에 다른 독서 논술이나 이런 학원 다니셨을 때 이제 글쓰기를 만약에 과제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걸 피드백을 받아서 정량화된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다시 써보라 라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이가 글을 썼으니까 어휴 너 이렇게 손 아플 글도 쓰고 수고했다 집에 가자 오늘 수업 끝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엄마 나 오늘 글 다 썼어 이러고 집에 와요. 그럼 어머니는 당연히 학원을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쓰면은 우리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글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나서 계속 고치는 과정에서 더 좋은 글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해보지 않은 아이는 그냥 내 글이 좋은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게 계속 그냥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첨삭을 엄청 강화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고 토론도 잘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 이제 왔을 때에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파이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거였는데 이 파이톤 인물에 대해서 너의 의견을 논증하라라는 글쓰기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는 파이톤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빠요. 라고 이제 이 아이의 감상문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해서 논증형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형, 논증형 형태의 문장으로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 이 학생의 경우에는 FTA와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자, FTA가 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 오늘 써야 되는 주제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나의 입장 그러면 주제 따라 쓰고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이게 그냥 서론이 끝이고 결론도 여기 피드백 적은 내용 보면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결론이 정리가 되지 않은 글을 처음에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면 서론에서는 이제 FTA가 무엇인지 그리고 FTA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서론에 적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도 한층 더 정돈된 형태의 주장을 마무리하는 걸로 글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스키마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 이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글을 쓰는 경우인데 첫 번째 근거, 내가 동물 실험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근거,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단어는 달라요. 하는 내용은 다를까요? 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양한 스키마를 학습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은 이렇게 관점도 다양화되고요. 내가 한 의견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재반론을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장력,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경우인데요. 여기 첫 번째 비포에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무려 원고지 기준으로 6줄입니다.
이제 주어가 나오고 마침표가 나오는 게 6줄이에요.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문장이 쓰다가 생각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문맥이 처음부터 끝에 흘러가는 그 문맥이 막 이렇게 약간 산으로 간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어휘가 있으면 다른 어휘로 교체해서 쓰는 등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은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독해를 기반으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고요. 배경 지식과 스키마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글을 쓸 때 다양한 논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독후감만 쓴다고 글쓰기가 는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요. 독후감, 논설문, 서평은 물론 이제 철학 올림피아드와 비슷한 형태의 바칼로레아 글쓰기, 그리고 중학교 내신 고려해서 주제 탐구 보고서와 같은 것들도 수업 시간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개요 쓰는 것도 수업 시간에 강사가 강의를 하고 학생이 직접 써보는데요. 이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연습을 해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4월 4일에 재원생들 대상으로 글쓰기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엄청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신청을 했어요. 그만큼 저희 이제 카이저를 다니면은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 본인들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정량화된 점수를 주고요. 피드백을 통해서 리라이팅까지 의무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